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시도, 이게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군사력으로 침공을 할 것처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다가 나토 사무총장과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밝히고, 관세도 유럽 쪽 그쪽에 군사 파견하면 관세에 물리겠다 했는데 이것도 다 전부 철회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미국과 유럽이 전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나왔던 상황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세계 증시도 폭락했다가 폭등하고 이에 따라서 아주 널뛰기 장세를 보였었죠.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 정말로 그린란드를 합병하려는, 침략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엄포를 세게 놔가지고 어떤 이득을 좀 챙기려고 했던 건지 분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아시아경제기획취재부의 이현호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호 기자, 원래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에 보면 군사력도 동원할 것이다, 그래서 항모가 이동을 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그린란드를 정말 돈으로 사들이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침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나토 회원국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북극 안보를 같이 좀 책임지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 강경 발언을 애초에 했던 배경, 논란이 아주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나토 사무총장하고 만나고 또 네. 다보스 포럼에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이제 정말로 이제 자칫 군사적 충돌까지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갔다 온 다음에 발표한 걸 보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인 골든돔 계획을 이제 유럽 국가들과 그린란드에서 함께 하겠다. 네. 그리고 또 그린란드의 광물권은 또 챙기겠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갑자기 마무리가 또 되니까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침공까지는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게 아닌가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좀 검프를 세게 놨는데 실제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군요. 예, 결국에는 이번에 엄포를 놓은 걸로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 안보 구축에 좀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게 됐고, 네. 또 광물권은 또 미국이 얻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다 보니까 네. 미국은 사실 챙긴 건 모두 챙긴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결국 안보랑 광물 문제가 가장 핵심 이익이었는데, 네. 이거는 모두 챙기고 어허. 이제 미국은 전혀 손해본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의 그린란드나 북극권 안보 이 활동에는 상당히 무관심한 상황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장 이제 눈앞에 우크라이나 전선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네. 전력을 그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계속 북극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너무 무관심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러시아는 지금 해군 전력의 절반 이상을 북극계 일대에 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은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부터 이제 미국의 배후 공세가 우려된다 이거를 이유로 북극 지역에 군항을 계속 만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180개 이상의 미사일 기지도 만들었는데요. 많이 만들었군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부 북미 대륙을 향해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미국의 방어선은 사실은 북극 쪽엔 알래스카 방어선 외에는 이제 특별히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골든돔 방어 계획은 캐나다도 합류를 한다고 했지만 이제 대서양과 연결된 북극해 지역은 사실상 비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지역에 그린란드가 위치해 있는데요. 아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말로는 여기 방위 앞으로 신경을 쓰겠다 하고 사실상 이제 미국의 안보를 전부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노리고서 일부러 이제 미국에 그린란드가 합병될 수 있다 이런 공포심을 좀 심어주고 이제 그곳에 유럽 국가들이 군대를 파견하도록 유도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엄프를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 그쪽에 군사력을 투입하도록 해서 안보를 일정하게 책임지도록 하고, 광물권은 또 미국이 챙기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득을 많이 챙긴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린란드 지역이라는 게 우리가 알기는 대부분이 다 이제 얼음에 덮여 있는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와의 어떤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는 그린란드 북부 해안선은 대부분 말씀해 주셨듯이 빙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핵잠수함이나 쇠빙선을 이용한 이동은 가능해도 대형 군함이나 항공모함이 지나기는 좀 어려운 해안이라서 네. 대규모 군사 충돌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이 지역의 얼음이 상당 부분 녹아버렸습니다. 아, 이제는 러시아 해안 쪽뿐만 아니라 북극계 일대가 거의 10개월 이상 일반 함선들도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많이 녹았는데요. 원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항행이 가능한 개월 수가 한 2달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5배 이상 늘어나면서 10개월 정도 가능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북극해와 그 밑에 이제 대서양이 연결된 지역에 사실은 이제 해저 케이블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새로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케이블들은 미국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통신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력선도 있고, 이제 군용 통신선이 대부분 많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군용 통신선은 이제 정보만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적의 함선이나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해저 케이블에 이제 해저 케이블만 놓는 게 아니라 이제 해저에 센서들을 많이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함이 지나갔나 아니면 적의 잠수함이 지나갔나 감시를 하는 그런 체계들을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발트해 지역에서 러시아가 배후에 소행을 한 게 아니냐 추정되는 케이블 절단 사건이 몇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유럽과 미국에는 상당히 큰 충격을 줬고, 근데 앞으로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고 나도 발트해뿐만 아니라 이제 북극해, 더 나아가서는 대서양 일대에서 이런 활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대서양을 건너가는 뭐 러시아 함대, 네. 잠수함을 잡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일부러 더 이제 이 지역 안보를 더 챙기기 위해서 이번에 그린란드 논란을 일으킨 게 아닌가, 그런 숨은 의도도 있는 것으로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종의 이제 미국으로서는 그린란드를 그런 러시아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보 문제를 특별히 좀 강조를 한 것이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이번 상황 자체는 이렇게 이제 종료가 됐다고 했을 때 앞으로 그린란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정책은 뭐 지금 정도 유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뭐 거기에 기지 건설도 하고 뭐 어떻게 그런 계획들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근데 그린란드 문제가 네.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음흠. 원래 트럼프 행정부가 개입하기 이전에는 그린란드 자체의 독립 문제가 주된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네. 덴마크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이제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주민 투표에 따라서 뭐 반대를 하지 않고 독립을 시키겠다는 입장이었었는데, 덴마크 내에서도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도발로 인해서 그린란드를 사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좀 힘을 얻고 여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덴마크도 그린란드 자원 개발이나 방위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 자원 개발 투자나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린란드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그린란드가 뭐 천연가스, 석유 개발이 활발해지면은 이 지역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들을 대거 지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이 에너지 자원이 많고, 그래서 개발이 되면은 전기료가 상당히 싸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구도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빈 땅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도 좋고 미국하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이고요. 공간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온까지 낮아서 이제 서버 냉각에도 좀 유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최적화된 지역이라는 건데요. 이미 앞으로 이제 미국의 정책은 유럽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이 지역의 방위나 인프라 건축에 좀 나서주면은 네. 그 이후에 에너지 기업들이 개발을 지원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나아가면서 결국엔 지역 개발을 유도하고 방위 시설을 늘려가고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아하. 그런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린란드의 땅값이 많이 올라가겠군요. 그 계획대로라면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미국과 유럽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 그린란드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 좀 주목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이번에 이제 미국이 군사적인 압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하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린란드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이런 게 뭐 동맹국 나아가서 우리나라와도 전혀 동떨어진 문제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은 이번 그린란드 논란이 더 충격을 줬던 게 네. 대서양 동맹 자체에 굉장히 큰 균열을 냈다는 건데요. 미국이 사실은 유럽 쪽하고 이제 전쟁을 하거나 혹은 이제 무력 충돌을 했던 거는 사실 미국이 독립할 때 네. 18세기 때 일이고 그렇죠. 거의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역사상 거의 없던 일이라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20세기 이후에 이제 알려져 있었던 정통적인 외교를 하지 않고 그보다 이전 시대인 이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열강 국가들처럼 이권을 목적으로 한 이제 네네. 무력을 동원한 외교를 하는 게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미국의 이권만 달성이 된다면 그 나라가 동맹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제 얼마든지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렇다면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국익만 추구를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네. 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겠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사태로 유럽 국가들이 받은 충격 못지않게 이미 아시아 동맹국들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이미 벌써부터 사우디를 비롯한 뭐 중동 국가들이나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인도의 경우에는 신형 전투기 사업을 원래 이제 미국 업체들과 하려고 했던 거를 엎어버리고 프랑스랑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바꿔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 안보에 있어서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미국을 너무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던 중국이나 러시아가 네. 오히려 외교적으로 움직일 공간이 많아질 거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최근에 중국이 이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무역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이 일으킨 이런 무역 분쟁이나 아니면 이제 외교적인 공세적인 외교가 다른 나라들과 중국의 무역을 오히려 크게 늘리고 있다. 그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다음에 집권하는 미국 행정부에서 이런 외교적인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낄 걸로 예상이 되고 네. 그 이후에는 좀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외교도 이런 미국의 외교 정책이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그 이른바 힘의 외교에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면서 국익을 정말 사수하고 또 국익을 챙기는 이런 부분에 정말 면밀한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웅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